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선생님이 교재 나와준데 보면은 3단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생명과학 분야지. 자, 생명과학은 아까 선생님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했지만 외우는 게 많아. 네, 신경 쓰게 말하면 싹 다 그냥 외우는 거고 이해하는 건 별로 없다는데 사실 이렇게 말해도 너무 좀 안 되는 거지. 과학이라는 건 이해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생명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직은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런 예를 들었잖아. 왜 손가락이 다섯 개냐? 진짜 궁금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 생물학과에 가야 돼. 생물학과에 가서 분자생물학이라는 걸 공부하면 왜 또 다섯 개인지, 그다음에 유전학이라는 거 이런 거 공부하면 왜 다섯 개인지를 조금씩 비밀을 좀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몰라요. 근데 조금씩 이제 그거를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나 돼야 이해가 좀 많아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살살 보면 된다. 자, 그러고 자, 여기 선생님이 나눠준 이 책 보면 그 책의 뒤에 이제 문제도 붙어 있을 거야. 이제 문제 푸는 게 숙제로 줄 텐데 숙제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앞부분 다 보면서 답을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과정을 여러 가지 공부하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그렇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작을 좀 나갈 때 자, 3단원 생물의 다양성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물의 다양성에 자, 페이지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 뭐 85페이지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86페이지 바로 보면 됩니다. 1.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키워드들을 얘기할 거야. 쓰지 말고. 자, 키워드는 우리가 이 문장 전체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나 핵심적인 얘기들을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네모칸을 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주는 건데 자, 뭐 밑줄을 치기도 하고 뭐 이제 물결 무늬를 이렇게 물결 무늬 밑줄을 치기도 하고 네모칸 쳐라 네모칸 동그라미를 쳐라 동그라미 자 세모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좀 할 겁니다. 이 키워드들은 싹 다 외워야 하고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아유, 미안합니다. 네, 해결됐네요. 자, 끝났고요. 아, 다른 날이 장날이라고 또 첫 시간, 첫 수업인데, 마침 딱 점검이 와버려가지고요. 자,
키워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첫날 수업이니까 얘기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선생님도 색깔을 다양하게 쓸 거란 말이야.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분필을 쓰잖아. 그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색깔 펜을 쓰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해봐. 5가지 색 정도 준비하면 되게 좋아요. 꼭 5가지 색은 필요 없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 색,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기본 색깔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갈색, 보라색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 키워드 외우기 이런 말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밑줄 쳐. 그러면은 그냥 연필 같은 걸로. 그냥 찌 밑줄 치지 마시고요. 자, 키워드와 외우기를 밑줄을 칠 건데 두 개가 얘기가 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얘는 동물에 대한 얘기고 얘는 식물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면 얘는 밑줄을 이렇게 치고 색깔 바꿔서 얘는 밑줄을 이렇게 쳐야 나중에 너희들이 복습을 할 거란 말이야. 막 책장을 넘길 때 이 말과 이 말 중요한 말이네. 밑줄 쳐 있으니까. 그런데 색깔이 다르네.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 자,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은 뭐 빨간색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어. 진짜 중요한 거는, 야, 빨간색. 이건 막 피 튀기게 중요하다. 피볼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빨간색. 그 다음은 파란색. 색깔로 구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간색. 빨간색은 사실 채점에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쓰기는 하지. 근데 이제 이런 색깔을 좀 다양하게 써가면서, 이건 미술식이 아니잖아. 알록달록 이쁘게 보이자는 게 아니라, 내용만 다른 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색깔펜. 이 형광펜 빼고요. 형광펜은 밑줄 치거나 이렇게 글씨를 전체를 색을 칠하는 건 괜찮은데, 글씨를 쓰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경우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키보드에 밑줄 치고, 그 밑에 동물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글씨 쓰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형광펜은 글씨가 안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형광펜 빼고, 나머지. 흔히 이제 볼펜이나 젤로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추상 펜들, 이런 펜들, 가는 펜들을 쓰게 되지. 그런 펜들 준비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 여학생들은 사실 펜도 많이 갖고 다니고 필통에 이제 빠방하게 펜을 많이 들고 다녀. 근데 그 많은 펜 중에서 꼭 하루에 한 개만 씁니다. 꼭 샤프만 쓰거나 뭐 그냥 까만색 볼펜을 쓰거나. 아니 펜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다 써야지. 색깔 있으시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필통 열어보면 그냥 연필이나 지우개나 끝. 뭐 이런 학생도 많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펜들 좀 다양하게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한번 표시를 좀 해보세요. 자,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잘 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 A번 생물 다양성 책 봅니다. 이제 86페이지에 A번 생물 다양성. 자, 1번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뜻이 나오죠. 자, 이렇게 뜻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라고 불러. 자,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 정의는 제일 중요한 거야. 정의는 그 말의 문제적인 의미야, 뜻이야. 이 정의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정의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수학에서 정삼각형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의를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지. 모양도 떠오르고 뭐 60도, 60도, 60도 이런 것도 떠오르고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이게 정의야. 그러면 선생님 이게 60도잖아요. 60도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성질이에요, 성질. 정삼각형은 예세각이 60도, 60도, 60도더라. 그러면 정사각의 정의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세 변액에 같다고 이게 정의라 그랬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선생님, 그냥 세 각이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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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의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따지지 마세요. 수학자들이 세 변액이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삼각형이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 거야.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대요. 자, 요거 표창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림이 좀 이상한데 따지지 마세요. 정의가 뭐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정의였잖아.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지.
정의는 그냥 외우고 그대로 써먹는 거야. 그대로. 자, 평행사변형이 뭐냐? 평행사변형. 서로 마주보는 변들이 이렇게 평행한 거.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면 평행사변이라고 불러. 자, 선생님이 직사각형 하나 있게. 직사각형이지?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 라고 물어보면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떠올리는 거야. 평행사변의 정의는 서로 마주보는 변들이 서로 평행하면 그냥 평행사변형이야. 각 같은 거 따지지도 않아. 각 같은 거. 가만히 보니까 얘랑 평행하거든. 얘랑도 평행하거든. 그럼 이건 그냥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의 정의는 만족만 되면 그냥 평행사변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이 또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뭔 사각형이야? 평행사변입니다. 즉 얘랑 평행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는 그대로 외워놓고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에 뜻이 잘 써 있어. 그래서 이 뜻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그냥 생물이 다양한 정도가 생물 다양성이래. 생물이 다양한 정도. 별 얘기 아니지. 그냥 정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냥 그거 강조하려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2번, 밑에 붉은 글씨 2번. 생물 다양성의 결정 비율 봅시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의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생물 다양성이 높다가 결론인데 자, 국어예요, 국어. 높긴 높은데 어떨 때 높으냐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지. 그 앞에 나와 있어. 자, 봅시다. 다시 붉은색 글씨 2번. 생물 다양성의 결정이죠.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밑줄. 자, 다시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여기 써있죠? 밑줄. 다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같은 종류,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에 좀 건너뛰어서 속하는 특성이 다양할수록 이렇게 써있죠? 자, 같은 종류의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또 밑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똑같은 색깔로 그려줬어. 왜냐면 같은 얘기라 그래. 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다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자, 이런 글씨를 조금 날려서도 보이죠? 책에서 찾아서 붙이면 치면 되니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밑줄. 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유 세 가지. 높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있고, 세 개들을 같은 색깔로만 밑줄을 쳐놓으면 세 가지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밑줄 많을수록 끊고, 자, 이걸 슬래시라 그래. 슬래시 끊고, 같은 종류의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끊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종류의 그냥 아니 한 줄의 문장으로만 쫙 설명이 돼 있지. 이 문장을 우리 보시고 잘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른쪽에 이 책의 오른쪽에 보면 이쪽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플러스 강의라고 하고요. 이 플러스 강의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생태계 유전자라는 단어들이 써 있잖아. 단어들의 뜻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플러스 강의 다 버리는 게 아니야. 자, 참고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자 이런 책들 보잖아. 맨 첫 글자부터 맨 마지막 글자까지 싹 다 읽어야 돼. 싹 다 읽고 싹 다 이해하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하나 더 읽는 게 없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저는 쓸데없는 내용도 있고 그런 거 선생님이 다 빼줄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관계에 보면 오른쪽에 플러스 관계에 보면 1번 생태계가 보입니다. 자, 생태계에 뭔지 다 대충 알겠죠? 자, 세 줄 써 있는데 그냥 원수 보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생태계를 이거 초등학교 공부한 거야. 왜 이런 기억나니? 환경적 요소, 뭐 비환경적 요소,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 뭐 이런 거 그랬던 거 기억이 나나? 그만 써 있지. 생태계 한번 읽어볼게. 생물이 일정한 장소에서 빛, 묻은 것 같은
환경 및 다른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나는 체계, 그 체계가 싹 다 생태계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본문에 오면 표가 하나 보입니다. 생물의 그 여러분들 지금 이거 집에서 혹시 프린트를 했나? 근데 집에서 프린트 했을 때 흑백으로 프린트를 했니? 컬러로 프린트를 했니? 자, 민서 얘기해봐. 이거 흑백이야, 컬러야 지금 이거? 컬러요. 재영이는? 컬러예요. 어, 그 수학은 흑백도로 봐도 상관없는데 과학은 컬러로 보는 게 좋아. 색깔이 이렇게 입혀 있어야 뭔가 알아보기 쉬우니까. 수학은 상관없어요. 뭐 그거 알겠지만 수학은 그냥 숫자랑 문자만 나오는데 까맣게 봐도 상관없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면 표가 이렇게 하나 나오지. 여기 살구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뭡니까? 생물의 종류, 그다음에 생물의 특성, 그다음에 이거 생태계 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 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이거죠.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얘기가 여기 써 있고 같은 종류의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다 여기 써 있고 생태계가 다양하다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밑줄 쳐는 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별도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눈치껏 잘 보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생물 파트 여기 읽어볼게요. 자, 생물의 종류.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여기 문과에서 목표에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써 있지. 키워드에 다시 밑줄을 칠게요.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첫 줄의 중간 부분에 있지. 종류가 많을 때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줄에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유행입니다. 자, 치시고요. 밑에 얘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연못 같은데 공원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아니 식물이 자라도 한 종류의 풀만 싹 자라.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구나 얘기 안 하겠지. 뭐 A라는 풀, B라는 풀, C라는 풀, 여기 큰 나무 다양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이구 여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다양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다양하구나. 따라서 생물의 종류가 많거나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하거나 뻔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줄 여기를 볼게요. 같은 종류의 생물의 특성, 이거 바로 옆에 뭐라고 써있어? 바로 안에 유전자라고 써있지.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는 말은 사실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DNA, 유전자, 염색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전 본격적인 파트가 아니라 여기는 간단하게 단어만 가보는 건데 유전자는 우리 몸에 어떤 생명체의 어떤 특성을 결정하는 어떤 DNA 일부분을 유전자라는데 DNA 전체가 유전자는 아니야. DNA는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유전자도 있고 유전자가 아닌 데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DNA를 가질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그 유전자라는 거, 즉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유전자로 부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첫 번째 점을 잠깐 봅시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라도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이 다양하다.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좋죠. 첫 번째 점의 끝부분에 있지. 이 중에서도 키워드는 유전자가 키워드가 아니야. 다르기다, 아니 다르다가 키워드야. 유전자가 똑같으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달라야 사람도 나오고 다른 사람도 나오고 강아지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겠지. 강아지와 고양이가 유전자가 같은 건 아니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 자, 두 번째 점 읽어봅시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질병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 멸종할 위험이 낮다. 여기는
두 개를 비추셔야 되네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그 밑에 줄의 끝부분 멸종할 위험이 낮다. 멸종할 위험이 낮다. 자, 두 가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 쭉 하다가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바로 얘기를 하세요. 바로 다시 집어줄 테니까. 자,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멸종할 위험이 낮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찾아서 붙이세요, 이 표현을. 자, 생태계 마지막 세 번째 생태계를 봅시다. 숲, 갯벌,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는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므로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조류가 많아진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지금 선생님 사진 빼달라고 해가지고 주차했는데 사진 빼주고 올게. 사진 잠깐 빼주고 올게요. 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야, 뭐,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하여튼 오늘 뭐, 아유, 대치동은 주차대가 없어요. 차가 막 이렇게 집 앞 서 있어가지고, 뒷차 나가려면 앞에 다 빼야 되고, 차를 빼야 되고. 항상 그러네. 아까 같이 뭐 네트워크 점검이야. 진짜 뭐 가끔 오는 건데, 가끔 뭐 있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원래 갑자기 이렇게 된 거고, 주차 때문에는 선생님이 수업제 한 번씩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생태계, 또 뭐야 말았죠? 생태계. 그래서 거기 보면요, 생태계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가 많아진다. 뭐 뻔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아유, 위치 듣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비슷한 똑같은 얘기라고 반복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왜 밑줄을 쳐보고 이거저거 했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과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키워드 찾아서 밑줄 쳐라. 밑줄 치고 키워드만 다시 몇 번씩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 자, 밑줄 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지? 우리가 복습할 때 쓸데없는 글씨 읽지 말라는 거야. 시간 절약이야. 같은 종류가 특성이 나와서 이것만 읽으면 벌써 끝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봅시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3번 얘기가 나오고 3번. 드로미시알 바나나의 멸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나나의 멸종. 야, 요즘 사실 요즘이 아니라 이거 몇 년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자, 여기 읽어볼게요. 한때 많이 재배되었던 그로미슈얼이라는 바나나 쿠팡이 때문에 생긴 전염병 모두사로 만약 그로미슈얼 바나나마다 특성이 달랐고 그 중에 곰팡이 전염병이 강한 것이 있었다면 이 바나나는 멸종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바나나가 이거 그냥 재미로 바나나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거 보면은 사과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 뭐 사과도 좀 웃기긴 한데 뭐 부사, 홍어, 국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아오리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아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사과의 종류들이 좀 많아. 시장 가면은 왜 약간 완전히 빨간 사과도 있고 초록색 사과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빨간색과 노란색, 푸른색 막 섞인 막 이런 알록달록한 이런 사과도 있고 사과에 딱 니네가 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데 귤도 마찬가지예요. 귤도 무슨 뭐 그냥 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감귤 그냥 귤도 있고 그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귤은 또 별명도 많네요.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근데 어쨌거나 바나나는 이게 종이 하나래요. 전 세계에서 바나나는 한 종만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두 종류 키우는데 한 종이 지금 책에 나오죠. 멸종을 해버렸고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바나나가 한 종류밖에 없대. 이거 빼고 큰 바나나랑 뭐 몽키 바나나고 조그만 거 있고 이런 거 빼고 큰 바나나 우리가 먹는 큰 바나나 우리만한 거 그게 한 종류밖에 없어서 한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유전적 다양성이 유전자가 달라야지 생명이 다양해지는데 유전자가 똑같은 애들만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애들만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어서 걔네를 공격하는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싹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거 퍼질까봐 지금 바나나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하고 있다. 한번 퍼지면 이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걔들이 다 죽어버리는 분들은 바나나를 못 먹게 돼요. 인간의 잘못이죠. 바나나가 제일 맛있고 제일 크고 그런 바나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바나나만 골라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일한 유전자가 다양하지 않은 것만 재배를 하게 된다. 바나나 멸종하는 건 일단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다 넘어가고요. 또 왼쪽 이제 본문 보면 뭐 그림도 나와 있고, 뭐 토끼 그림도 있고, 뭐 뱀 그림도 있고, 막 이런 거 보이지? 그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씩 보게 될 거야. 다 넘어가고 밑에 뭐 나무 그림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굳이 뭐 지금 안 해도 되고 문제 풀면서 그랬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B번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B번.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봅시다. 자, 1번. 두것이 1번. 변이고요. 이거 변이. 자, 변이도 우리가 이제 흔히 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 나타난 서로 다른 특징, 이 변이. 또 변이가 된 그런 종류를 변종 이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된 거를 뭐 우리가 이제 앞에 돌연자 붙이면 돌연변이 이런 말 많이 쓰지. 돌연이 뭐야? 돌연. 갑자기란 뜻이잖아. 뭐 돌연이 사고를 발생했다.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뜻이지. 돌연. 돌연자 붙이면 돌연변입니다. 갑자기 뭔가 변화된 게 뭐겠다 그런 뜻이고요. 거기 보면 예를 좀 볼게요. 얘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차근차근 얘기를 할 텐데 과학에서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과학에서는 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보다 예로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예를 항상 외워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다. 얼룩말의 털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코스모스의 꽃잎색이 여러 가지 있다. 다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말이지. 다 뭔가 조금씩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게 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진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극단적인 얘기만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변이가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흔히 이제 돌연자 붙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네. 돌연변이 하면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나? 친구들끼리 욕할 때 사람이 돌연변이야. 근데 안 좋은 돌연변이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좋은 돌연변이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좋죠. 근데 더위를 유난히 잘 타는 사람이 있고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 같은 날씨라면 더위에 강한 사람이 조금 더 낫겠지. 자, 사람이 100명이 딱 태어났는데 100명이 다 똑같지는 않단 말이야. 100명 중에는 어떤 사람은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물론 더위에 약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 100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씨가 1년 내내 지금보다 또는 더 덥다고 해보자. 막 날씨가 막 30도, 40도 막 넘어가고 막 하면 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더위에 강한 돌연변이는 살아남겠지. 더위에 약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다 보면 100명, 200명, 300명 막 태어나다 보면 그 중에는 어떠한 돌연변이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 돌연변이는 주위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돌연변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란 말이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에 가끔 이런 설정이 나오는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여기에 아가미가 달린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무슨 그 뭐지? 도현변이 그 영화야? 이러면서 놀리면서 막 무섭다 그러고 막 따돌림 하고 괴롭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가미가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생존에 불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인간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불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만약에 지구가 물바다 그랬어. 육지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만 살아남겠지. 그 아가미가 있는 돌연변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돌연변이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주위의 환경과 결부돼서 결정이 돼. 근데 흔히 돌연변이가 좋은 쪽으로 발생이 안 되고 안 좋은 쪽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뭐 팔이 없는 돌연변이가 생겼다. 팔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불리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자, 그런 식으로 뭔가 돌연변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동그라미 2번.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의한 변이도 달라지더라. 환경에 따라가는 겁니다. 변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 이렇게 끝났어요. 그 옆에 페이지 87페이지를 보시면요. 개념 숲속이라고 문제가 쫙 1번부터 3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 숲속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다 풀어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안 풀어보기도 할 건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풀어보기도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이 3번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3번 문제가 진짜. 자, 3번. 그림은 어떤 두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4번 봅시다. 근데 이건 가와 나 딱 찍어도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 게 올 것 같아. 나을 것 같지, 나.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대신
왜 나가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돼.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습관을 좀 지어야 됩니다. 딱 봐도 그냥 나한 걸 알겠단 말이야. 생물 다양성은 좀 나가 좀 다양한 것 같아. 왜 다양한지를 서술형으로 말할 수,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답이 3번 같아. 3번이어서 맞췄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3번인지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10과 답을 잘 써가면서. 자, 가번 봅시다. 일단 가번은 거미, 개구리, 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생물이 존재하지. 근데 나번에 보면은 나무, 거미, 개구리, 참새냐 뭐냐, 새까지 해가지고 네 종류가 존재합니다. 일단 생물의 종류가 자체가 많지 않아. 그래서 나가 생물 다양성이 더 풍부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가에 새가 한 마리 그려졌다고 치자. 가에. 그럼 가에 생물 새가 한 마리 그려졌다고 치면 가도 네 종류, 나도 네 종류 돼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가 더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겠어? 가 보면 범위가 너무 많아. 아니 이 네 가지 생명이 생물체가 네 가지 넷이 있는 건 좋게 알겠는데 네 개가 있어도 균형에 맞게 저희 같은 비슷비슷한 양 정도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거위만 들다 많으면 이게 뭐가 생물 다양성이 있어? 그리고 나무도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도 생물 다양성이 많지가 않은 거야. 가능한 답은 나옵니다. 아. 자, 한 5분 줄 테니까요. 1번, 2번, 4번 세 번째 지금부터 해보세요. 자, 자, 냈을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생태계 종류, 생태계 생물의 종류, 유전자의 다양함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괄호 안에 말씀을 보세요. 자, 재영이가 1번 답 얘기해 볼게요. 자, 생물의 기억은 뭡니까? 수, 음? 수, 수. 크게 수, 대답하세요. 자,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에 뭐가 많을 때? 재영이가 하는 거야. 종류, 종류. 종류, 정답이에요. 자, 기억의 수, 예, 종류. 자, 물어볼 때 크게 대답하시고 틀려도 괜찮아. 너 틀린 거 가지고 이제 학생이 더 많아지면 얘한테 말하면 틀리면 어쩌나 자기한테 어려면 남들도 다 어렵고 그리고 다 보면 알겠지만 틀리는
다 틀려. 말하다가. 걱정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자, 2번. 소의 몸 크기와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등, 2번 다 재영이가 풀 거야. 소의 몸 크기와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등 다양한 것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자, 재영아,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 유전자. 오, 뭐 어려운 건데. 정답이에요.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3번. 지구에는 숲, 갯벌, 습지, 초원, 강,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각 뭐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답이. 답은 두 개가 있지만 다 똑같아요. 한 개만 특정한 생물이 살고 있다. 여러 종류의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좀 애매하죠? 제가 아는 거예요. 생태계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약간 국어적으로 생태계 말고 다른 말도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선택에만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태계를 배웠으니까 답은 생태계야. 참고로만 보세요. 자, 2번 이제 민서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생태계가 다양한 생물의 종류가 많아진다. OX. 민서 1번. X. 자, 다시 생태계가 X.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가 많아진다. 생물의 종류가 많아지면 생태계가 다양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생물의 종류가 많아지면 같은 얘기다. 1번은 뭐야? 자, 2번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OX. O.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O.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 아니라 진짜 엄청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바닷가의 생태계, 산의 생태계. 바닷가에서는 물고기들이 살고, 물고기도 뭐 고등어가 살고, 참치가 살고, 연어가 살고, 연어 바다에 살기도 했지만, 그런 애들이 살고, 멸치가 살고. 근데 산에는 무슨 뭐 비둘기가 살고, 꿩도 살고, 나무도 살고, 뭐 뱀도 살고 그러겠지. 자, 지역이 다르니까 살아있는 생물들이 전혀 다르지. 그럼 다시 바로 이거 봐봐.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없을까? O냐 X냐? 문서야. 이번 답은 뭐지? O야. 얼마? X? O야. 5? 5야 5. O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 따라 생물 다양성은 차이가 나요. 그 바다에 있는 지역, 산에 있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 자, 3번.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은 크기나 생김새가 모두 같다. 자, 3번. OX, 그래서 X야. 그렇죠?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4번.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 전염병이나 명종 위험이 낮다. OX. O. 그렇지. 5번.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보다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 OX. X.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두 명 다 이렇게 얘기시켜봤는데 내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니네들 레벨 테스트를 따로 해본 게 아니고 내 성적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많이 지분을 할 거야. 니네가 얼마를 알고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0점 받고 최소 괜찮으니까 계속 대답을 해보세요. 4번이야. 변이에 해당하는 것은 O, N이 가는 것은 X.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1번. 거미와 개미의 다리 개수가 다르다. 얘들은 변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 일반적으로 뭐 개미 같은 건 다리가 6개야. 6개인 애들이 계속 개미가 태어나다가 갑자기 다리가 10개 있는 놈이 태어나면 그걸 돌연변이라고 불러. 근데 거미가 다리가 몇 개, 거미 다리가 10개죠. 거미가 다리가 몇 개, 개미가 다리가 몇 개는 계속 서로 다른 종류니까 다리가 다르단 말이죠. 참고로 거미는 곤충이 아닌 걸 알죠. 곤충은 다리가 다 10개입니다. 6개입니다. 거미는 절대종이에요. 그래서 이건 변이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생물체의 종류가 달라서 달개수가 다른 거야. 2번. 고양이와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김새가 다른 것도 이것도 변이가 아니야. 3번. 떡갈나무 잎 모양과 생김새가 다르다. 자, 떡갈나무 잎.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똑같은 떡갈나무 잎이 모양이 다른 거. 이게 변입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잎이 조금씩 다 다른 거. 4번. 같은 종류의 부당벌레라도 그렇죠. 같은 종류의 부당벌레라도 뭔가 달라지는 게 이게 변이라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를 봅시다. 자, 88페이지에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 한번 볼게요. 페이지. 자, 2번 환경과 생물 다양성.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간다. 뭐 뻔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뭐 빛, 밝은 곳,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도 많잖아. 동물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 동물 속에 살아가면 빛이 필요가 없으니까 뭐 눈이 많이 퇴화가 되고 대신 뭐 더듬이 같은 게 많이 발달하고 초음파를 이용하기도 하고 박쥐 같은 애들은 뭐 그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지요. 자, 다 넘어가고요. 밑에 북극여우, 사막여우는 항상 나오는 얘기 때문에 잘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 북극여우. 사막여우. 사막여우 굉장히 귀엽지? 뭐 저기 가서 저기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본 학생들이 얘기했지만 자, 그림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 북극여우에 대해서 사막여우에 대해서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극여우 잠깐 봅시다. 펜 들고 자, 첫 번째 북극여우 선생님 괜히 이렇게 했네요. 다시 해줄게. 첫 번째 점에 북극여우도 있고 두 번째 점에 사막여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펜 들고요. 자, 북극여우 네모칸 치고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커서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지? 귀가 작고 두 줄. 다음, 몸집이 크다. 몸집이 크다. 두 줄. 몸집이 커서라고 써 있지? 책에는 몸집이 커서 밑줄 치는데. 다음,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밑줄을 안 써도 되는데 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귀가 작고 몸집이 커지는 거야. 굉장히 이것도 과학적으로 할 얘기가 좀 많은 얘기인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세포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게 귀가 작고 몸집이 크다. 자, 밑에 사막여우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색깔 바꿔서 사막여우를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사막여우.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귀가 크고 다음에 몸집이 작아요. 그래서 귀가 크다는 줄, 몸집이 작다는 줄 이렇게 치면 됩니다. 전혀 예측이 전혀 반대로.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아. 자, 북극여우는 당연히 추운 데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면 안 돼. 귀가 크면 귀가 방열판 역할을 해가지고 귀에 피가 순환하면서 이 피에서 뜨거운 열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북극여우는 얼어 죽습니다. 따라서 귀가 점점 좀 작아져가지고 귀가 굉장히 작게 붙어 있는 거야. 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 표현이 이제 없지만 지방 같은 것도 굉장히 두껍게 몸의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도 굉장히 두껍게 씁니다. 몸집이 굉장히 커요. 몸집이 이렇게 크고 귀가 작단 말이야. 이렇게 몸집이 크고 몸집이 크면은 이 몸이 이제 이 부피당 표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부의 면적이 몸의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따라서 이 공기, 밖에 있는 찬 공기에 닿고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커요. 왜 크냐면 더워 죽겠는데 우리가 열을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귀가 커서 그 귀에서 열을 자꾸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작고요. 귀는 또 큽니다. 그래서 여기 열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몸집이 작습니다. 몸집이 작으면 이 몸의 부피에 비해서 이 큰 면적이 넓어. 부피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북극여우다. 사막여우가 더 많은 열을 밖으로 방출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목집이랑 말이 어려우면 사진이 써 있잖아. 사진이 되어져 있잖아. 그림.
북극여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막여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잘 보세요. 북극여우는 덩치도 크면서 귀가 작고요. 사막여우는 귀가 크면서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살고 있는 기온,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견이 났어요. 북극여우는 추운 데 살고 사막여우는 따뜻하게 살고.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이런 몸의 변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글 밑에 3번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이라고 써 있어.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자, 동그라미 1번.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다. 자, 한국말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쭉 써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 두 가지가 이미 써 있어. 두 가지가 뭐라고 써 있지?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라고 써 있지. 그래서 거기에 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생물의 변이. 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두 가지의 밑줄을 치면 됩니다. 생물의 변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슬래시. 자, 이 두 가지. 생물의 변이와 생물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생물의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네모칸 세 개를 이렇게 싹땅땅 써 있는데 이 네모칸 세 개는 가장 극명한 예로 세균으로 많이 설명돼. 세균을 봅시다. 자, 생물의 변이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신기한 놈들이 생긴다는 뜻이야. 자, 세균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하얀 색깔로 똑같이 이렇게 세균을 그린 건 다 똑같다는 얘기야. 변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여기다 세균을 없애겠다고 약을 줍니다. 그게 이제 항생제, 세균을 없애는 약이죠. 그 약을 주면 이 약 때문에 세균이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세균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세균들이 막 태어나다가 아니 어쩌다가 신기한 놈이 하나 태어났어. 신기한 놈이. 이게 변이야. 돌연변이 하나 태어난 거야. 근데 이 돌연변이는 뭔 힘이 있었냐면 이 돌연변이는 얘네들보다는 약해. 그래서 오히려 얘가 막 때리면 얘는 맞고 막 그러는데 약한 놈이었는데 아니 얘가 또 특이하게 이 항생제에는 항생제를 견디는 힘이 있어. 그랬을 때 인간이 얘네들을 다 죽이겠다고 항생제를 딱 쓰면 얘들은 싹 다 죽습니다. 근데 얘만 살아남아요. 이제 그때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환경에 적응을 해버려. 생명에 어떤 변이가 생기는 건, 변이가 생기면 뭐 흔히 나쁜 거 아닌가? 얘가 뭐 고연변이가 이제 흔히 안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쁜 거 아닌가 싶지만 환경에 적응은 또 얘가 잘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번식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니 이제 면에 맞겠지. 그럼 이때부터는 아무리 인간이 항생제를 써도 이제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항생제를 견디는 그런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자, 이게 이 뜻이야. 생물의 변이가 생기고 그 생물의 변이가 환경에 적응을 해버리면 생물이 다양해집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의 예라고 해서 거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만화 같은 그 그림, 첫 번째 만화 같은 그림이 있고요. 자, 1번이라고 까만색 동그라미가 있지. 자, 검은색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부를 거야. 선생님은 검은색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 갈라파고스 땅 거북우리는 목이 짧았지만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가진 진인 거북도 있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여러 가지 거북이가 있는데 머리가 짧은 애를 거북이가 있는데 머리가 긴 거북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검색 동그라미 2번.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했다. 선인장을 이렇게 높이는 선인장을 목이 기니까 이렇게 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3번 결국은 이 거북이 목이 작은 거북보다 많이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은 다 목이 길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참고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이런 게 가장 이제 극명하게 연구가 되었던 게 이제 이 다윈, 진화론의 어떤 주자죠.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핀치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생물의 다양성을 만드는구나를 되었죠. 자, 89페이지 이제 개념 소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것과 가장 관계 깊은 건 또 뭐였죠? 또 온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답은 3번. 또. 자, 6번 문제 봅시다. 다양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다양한 기억, 뭐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자, 기억은 답이 다양한 변이, 이게 답이에요.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 뭔가 환경에 적응함이 나타납니다. 계속 읽어볼게.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무엇에 알맞은 무엇을 지닌 자, 무엇에 지닌 환경입니다. 그래서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낳는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변이, 환경 변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이제 7번, 8번 두 문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7번, 8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나 더블무리에서 목이 긴 종류가 생긴 과정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밑에 나열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인사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가장 가나다 중에서 가장 처음에 뭐지? 시작한 게 하, 가, 가 시작이지요. 다음 단계는요? 타, 그렇죠. 다 선인장을 이제 올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은 나, 나로 끝나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모르고 나서 나만 읽어볼게.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어서 결국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 시작해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겠네요. 자, 8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다양한 부리 모양.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이렇게 그 그림을 잠깐 보세요. 열매를 먹는 핀치는 열매가 조그마니까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 부리가 이렇게 생겼어. 곤충을 먹는 핀치가 봐, 그 옆에.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약간 이 핀셋처럼 생겼습니다, 부리가. 콕콕 이렇게 집어먹어야 되니까. 다음 세 번째가 씨를 먹는 핀치야. 씨는 굉장히 두껍고 호두 같은 거 나는 거야, 호두. 호두 같은 거 먹으려면 이게 아주 힘이 세야 되잖아, 부리가. 그리고 부리가 길면 안 돼. 짧아야지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짧은 앵무새 같은 이런 부리가 만들어져서 씨를 이렇게 큰 힘으로 뽀개면서 먹을 수 있겠지. 선인장을 먹는 피치가 있는데 선인장을 먹는 피치는 어떻게 돼 있어? 그 부위가 약간 길면서 갈고리처럼 생겨 있어, 숟가락처럼.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 안 되니까 가시를 피해서 이 부위를 집어넣어서 뭔가 파먹을 수 있는 이런 부위를 이렇게 만들어졌지. 먹이에 따라서 애들의 어떤 부위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고 옳지 않은 섹스. 자, 1번 문제.
각 섬에 사는 핀치의 길 모양은 점차 비슷해졌다. 재영아, OX, X. X 다 다르죠? 우리가 다 다르게 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달라져서. 자, 2번. 천적의 종류가 달라서 부위 모양이자 천적은 뭐냐면 얘를 피살을 잡아먹는 애들이지. 그런데 이 부리가 모양이 다 먹이 때문에 달라서 그러지 천적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잖아. 자, 재영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X야? 이번 답은 X. X죠. 천적 때문에 생긴 건 X. 아닙니다. 먹이 때문에 생긴 거죠. 3번. 각 섬에 생존하는 유리한 각 섬에서 생존에 유리한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가 더 많은 사람과 자손을 남겼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O. 오, 그렇죠. 결국 이 나에게, 나에게, 아까 민서가 얘기한 나에게, 결국 그거에 유리한 애들이 자손을 남겼다. 그 유리한 애들이 자손을 남겼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소강 하나씩 이렇게 끝낼 겁니다. 숙제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숙제야. 문제가 몇 개 되지도 않아. 17문제 되죠. 21문제밖에 안 되죠. 21문제를 푸시고요. 4페이지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목요일날 수업인데 수요일까지 적어도 수요일까지 4페이지를 풀어서 4페이지 푼 걸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푼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선생님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둘 다 맞은 거, 학생들이 많이 맞은 거는 설명을 빨리빨리 넘어가고 둘 다 틀리거나 누군가 한 명 틀렸다 하면 그거는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반드시 숙제를 해서 단톡방에 꼭 올리도록 합시다. 자, 별도로 수업을 하다가 혹시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질문을 해도 되고요. 단톡방에 질문을 만약에 좀 다른 학생이 보기가 그리고 숙제한 거는 다른 학생 봐도 상관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학생 보고 그 숙제를 보여주라는 뜻은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이 푼 거를 봤는데 이게 답이 이 답이 이거였나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마. 괜찮습니다. 그 학생이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꼭 문자를 보고 다른 학생이 보기가 좀 그렇다. 다른 학생이 몰래 다른 학생 모르게 질문이나 뭐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지금 어머니들은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 그 오픈 그 저기 학원 그 오픈 카카오톡방을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들이 1대1로 다 얘기를 하고 계실 수 있어.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지영이나 민서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이든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든 다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볼게요. 여기까지 합시다.